자, 드디어 미적분 5원에 들어왔네요. 자, 이게 고2 내용이고요. 수능 과목에서 지금 현재 고3들 기준으로는 공통 과목입니다. 문과일과 공통 과목이고요. 수2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내용도요. 우리 대수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지수, 로그로 딱 들어가면서 완전 처음 보는 개념으로 봤지, 그지? 그리고 나서는 멘붕이 한번 찾아왔을 거라고. 근데 얘는 그냥 다짜고짜 처음부터 진짜 아예 처음 보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과목에서요, 우리가 다룰 거는요, 함수입니다. 이 과목에서 결국 다루고자 하는 거는 함수 자체 그냥 그뿐입니다. 대수 과목에서는 뭐 로그, 삼각함수, 수열 이런 것들을 배웠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함수다. 이 과목은 전체적으로 다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과목에 대해서 제일 앞에 보면은 목차가 있죠. 목차 한 번만 펴보실래요? 제 앞쪽에 목차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총 3개의 단원으로 나눠져 있죠. 자, 먼저 첫 번째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고 나와 있는 단원이고요. 두 번째는 미분이고요. 다음 세 번째는 적분이거든요. 자, 흐름을 알려드릴게요. 이 교재에 대한 흐름입니다. 연속이랑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에 대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함수에 대한 성질을 배우고요. 두 번째로는 미분이라고 하는 거를 배우면서 정확한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찾는 방법을 찾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적분 파트인데요. 이 적분 파트로 미분되어 있는 애를 반대로 간다. 그러니까 미분의 반대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게 적분이거든요. 그래서 미분한 다음 적분을 하는 그 과정까지가 이 교재에서의 마무리입니다. 그 다음 이과 가실 분들은요, 이제 미적분 2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거 필수로 이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과 과목으로 가실 분들은. 그 과목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수 파트에서 배웠었던 함수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에 대한 미분, 적분까지 다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수열이라고 하는 것도 극한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적분으로 풀어낸다라는 게 미적분 2까지의 연결 과정입니다. 자, 이 과목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 과목을 위해서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과목이 가장 마지막 피날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통은 약간 별개 내용이에요. 확통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맥락은 이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개념을 배우고 어떤 거를 풀 때 우리는 지금 함수에 대해서 배우는구나가 이 과목을 배우면서 항상 머릿속에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번 과목에서는요, 판서 노트를 이번에는 따로 안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정리를 스스로 이제 한번 해보시죠. 예전에 대수 과목 할 때는 판서 노트 적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정리 노트를 작성했잖아요. 이제는 미적분 1 과목은 자기가 스스로 한번 정리 노트를 적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판서는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것만 적어 놓으세요. 필요한 것만 적어 놓으시고요. 뭐 이젠 손 아프게 다 따라 적지는 맙시다. 대수 과목에서 이미 충분히 연습이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개념 정리를 미적분부터 다시 해도 될까요? 개념 정리를 지금 이거 보셔도 될까요? 어차피 앞에 거 하래도 안 할 거잖아. 이거부터라도 하세요. 네. 전곡을 찔렀지? 저 집필고사 전까지 다 정리했어요. 집필고사 전까지 다 정리했는데 제일 뒷단원, 수열 단원 정리했어?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중간고사 보. 예.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극한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갑시다. 함수의 극한입니다. 자,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나온다. 자,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다항함수,
유리함수 같은 것들을 볼 때요, 정의가 되지 않았던 함수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f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fx라고 하는 애가 x-1분의 x-1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쟤는 x는 1이라고 하는 거에서 정의가 되니? x는 1이라고 하는 거에서 함수라고 하는 애가 함수값이 나오냐라는 거야. 자, 근데 유리함수에서 우리가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없죠. 불가능한 거죠. 그지? 자, 그래서 x는 0, 1이라고 하는 이 값에서는 함수가 정의가 되지가 않아요. 자, 근데 x는 1이라고 하는 거를 벗어나기만 한다면 어떤 값으로 정해지지. 예를 들면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하고 4를 대입하면 정확한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도대체 1이라고 하는 저 주변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함수값이 정의가 왜 안 되냐라는 거를 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x는 1, 즉 함수가 정의가 안 되는 그 지점으로 향해서 다가가면서 이 fx라고 하는 거를 변화를 보는 거야. 변화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x자리에다가 0.1이라고 하는 거를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1.1이요. 1.1이라고 하는 값을 대입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분모는 1이 아닌 어떤 수잖아. 0.1분의 0.1이 제곱이 되겠지. 얘 계산 어떻게 할 거야? 약분하면 되지. 그지? 얘는 왜 약분이 가능해? 분모가 0이 아니니까 약분이 가능한 거야. 그냥 어떤 숫자분의 어떤 숫자니까 약분 하나씩 해서 0.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다는 거지. 이해됨?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아, 분모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약분시켜서 그 값을 대입만 하면 되는 거겠네? 그렇지 않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fx라고 하는 식이 x가 1이 아닐 때 어떤 값을 가지냐? 약분되면서 fx라고 하는 값은 x-1이다 라고 하는 거를 가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1.1을 대입했을 때 0.1이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x는 1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를 봅시다. x는 1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수직선으로 먼저 나타내게 된다면 여기 1이 있어요. 우리가 함수값을 읽을 텐데 어떤 x값들을 쭉 읽어 나가는데 1에 가까이 가는 값으로 하나씩 다 함수값을 읽어내는 거야. 반대쪽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쭉 읽어오는 거야. 자, 근데 1이야 아니야? 우리가 여기에서 읽을 이 값 자체가 x가 1이야 1이 아니야? x는 1이라고 하는 점이야? 아니면 x는 1이 아닌 점인 거야? 1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값을 읽어 나가고 있어. 향하고 있는 거야. 1은 아니야. 우리가 x는 1일 때를 보는 게 아니야. x는 1 근방에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게 극한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1의 오른쪽에서 1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야. 1이 아니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때 함수값은 어디다 대입해야 돼? 여기지. x가 1이 아니니까. 이해돼? 그러면 1보다 아주 조금 더 큰 값이 있을 거야. 그게 무슨 값이야? 1. 1과 굉장히 가깝지만 1이 아닌 숫자 아니야? 걔네들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어떤 값이 나와? 0.0000 그냥 0이라고 해도 될 만한 값이겠지. 자, 반대쪽에서 이제 다가와. 1보다 아주 조금 더 작은 값이야. 그럼 그 값은 얼마? 0.999999999999999999 걔네들을 x값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봐봐. 그러면은 0. 마이너스 0.0001
결국 얘도 0이라는 값을 가지네. 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 근방에서 1의 근방에서 근처라고 할까? 근처에서는 fx라고 하는 애는 0을 가지는 이 경량성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는구나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근데 x는 1에서는 정의가 된 게 아니야. 1 근방에서는 x는 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집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극한이라고. 이게 극한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해서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나도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기호를 가지고 옵니다. 자, lim이라고 적는 값이고요. 얘는 리미트라고 읽는 거예요. 리미트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한 의미가 극한에 대한 의미고요. 얘가 극한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극한을 보겠다. 즉, 그 점이 아니고 그 점 주변에서 일어나는 행위, 상태들을 보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그 다음, 여기 밑에다가 x라고 하는 애가 우리가 보고 싶은 점, a라고 하는 점으로 가고 있다, 다가가고 있다라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궁금한 함수를 여기다가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호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은 리미트가 나왔어. 그러면 극한이라고 하는 거를 보겠다라는 거고요. 다음, 그 밑에 적힐 x가 a일 때라는 거는 x라고 하는 값이 a가 아니야. x는 a가 아닌 거야. a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그때 fx라고 하는 이 함수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냐? 변화의 상태를 보겠다 라는 겁니다. 이게 극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한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리미트 x라고 하는 애가 1로 갈 때 x라고 하는 애를 보고 싶어요. x라고 하는 애를 보고 싶어요. 얘는 얼마일까요? 자, 우리는 x가 1일 때 근방에서 볼 텐데요. x라고 하는 함수라고 하는 거에서 1 근방에서의 변화를 보고 싶은 거야. 자, x는 1이라고 하는 거에서 1로 점점 다가간다면 얘는 어떤 값을 가지냐라는 게 극한이라는 개념이고요. 얼마를 가질까요? 잘 생각해보면요. 여기에 있는 이 함수는 y는 x라고 하는 함수잖아요. 쭉 뻗어가는 이런 함수죠. 1이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1은 정확하게 1,1이라고 하는 점을 가지죠. 자, 1보다 조금 더 왼쪽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작은 값에서 점점 찾아갑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함수 값이. 1로 향하고 있죠. 그죠? 맞습니다. 1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함수값 자체가 1로 향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1에서 좀 더 큰 x값으로 쭉 읽어온다고 생각해 봐봐. 얘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1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x는 1이라고 하는 것 근처에서 x라고 하는 함수는 1로 향하고 있구나 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값이 나오는 거, 이 상태를 극한 값이라고 읽어주는 거고요. 어떤 값이 숫자로 딱 정확하게 나왔죠? 어떤 숫자로 정확하게 나왔으면은 얘는 수렴한다라는 언어를 씁니다. 수렴한다. 어떤 하나로 수렴하는 거예요. 딱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됐나요? 자, 이게 극한의 끝이에요. 물론 여기서 수렴, 뭔가 하나로 정해지는 게 있으니까 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뒤에 바로 배우겠지만 하나로 정해진다, 수렴한다, 이게 극한이다 라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 극한값이 있는데 이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는 성립할 저희 두 개의 조건이 있어요. 자,
극한값이 성립할 조건이 있습니다. 성립 조건. 자, 극한값이라고 하는 애가 성립을 하려면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 먼저 첫 번째, 일단 먼저 적어 드릴게요. 뭐냐면은 좌극한이라고 하는 거랑 우극한이라고 하는 애가 존재해야 돼요. 다음 두 번째로는요, 좌극한이라고 하는 것과 우극한이라고 하는 애가 두 개가 동일해야 돼요. 자, 극한이긴 한데 우극한이라고 하는 것과 좌극한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특정한 어떤 값에서의 극한을 보고 싶다는 거잖아. 그치? 자, 1이라고 하는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1 기준으로 왼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애야. 왼쪽 해당하는 한자는 뭐죠? 좌잖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다가가는 이 함수값의 경량을 읽어내는 게 좌극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이 오른쪽에서 1로 다가가고 있는 녀석이 있었잖아요. 1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우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작성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두 개의 값이 똑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하고요. 극한값 존재 라고 하고요. 거기서 특정한 숫자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는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예시까지만 보고 잠깐 쉬었다가 할 겁니다. 자, 예시입니다. 잘 봐야 돼. 똑같은 건데 y는 x라고 하는 거야.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여기를 1이라고 할게. 그 다음 1 위에 여기에 정확하게 2라고 하는 애로 딱 점이 찍혀 있는 거야. 자, 이제 이런 함수들을 마주하시게 될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요 x는 1에서의 극한값을 한번 찾아볼 거거든요. 자, 먼저 좌극한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리미트 x라고 하는 애가 1로 가고 있는데 좌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1보다 조금 더 작은 어떤 값인 거잖아. 그래서 얘를 나타낼 때 뒤에다가 빼기로 적어줍니다. 어떤 숫자에 대한 빼기로 적어주는 거, 얘가 좌극한에 대한 개념이고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함수를 적어줍시다. 자, 1에 대해서 좌극한이야. 얼마의 값을 가지겠니? 1의 왼쪽에서 점점 함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수 값은 어떤 값을 갖는 걸로 향하고 있나요? (1이죠) 나 지금 과외하고 있는 거야? 저희 꼬꼬씨, 저희 정신 좀 차려보시고 대답 좀 해보시고 유찬이도 대답 한번 해주시고 1의 왼쪽에서 점점 1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함수 값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야? 1이라고 하는 값으로 향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좌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 그러면 이제 우극한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극한은 리미트 x라고 하는 애가 1로 다가가는데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1보다는 좀 더 큰 값이지. 그러니까 1 플러스로 작성하는 거야. 그 다음 우리가 궁금한 fx에 대해서 경량을 보겠다라는 거고. 자, 1이 오른쪽에서 점점 다가갑니다. 어느 함수 값으로 다가가고 있나요? 1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이라고 하는 걸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우극한, 좌극한 지금 존재하죠. 두 번째 조건. 좌극한이랑 우극한의 값이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거는 이 함수에서 리미트 x라고 하는 애가 1로 가고 있을 때 fx라고 하는 이 값은 1입니다. 즉 1에서의 극한값이 1이다라는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하나 퀴즈를 내볼게.
얘는 극한값이잖아. 그지? 그러면 F1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야? 이 두 개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리미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x는 1에서 보는 게 아니야. 1 근처에서 보는 거거든. 1의 왼쪽, 즉 1보다 진짜 조금 어떤 값, 1보다 진짜 조금 큰 어떤 값에서의 함수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냐, 그 경향을 보는 게 리미트, 즉 극한이라고 한다면 f1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함수 값입니다. f에다가 1 대입하면 얼마의 값을 가지나요? 그렇잖아? 2죠. 이미 이해요. 너 알고 있니? 네. 진짜 아는 거 맞아? 네. 자, 2라고 하는 함수값을 가지죠. 1 넣었을 때 정확한 2라고 하는 함수값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나요? 안 같아요. 이제는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확인해야 될 거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두 개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한 단계만 더 확장을 시킬게요. 자, 이 바로 뒤에 단원에서 배울 거는 일단 발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뒤에 오늘 다 배울 건데 뭘 배울 거냐? 연속이랑 불연속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자, 연속이라고 하면은 뭔가 끊김이 없이 매끄럽게 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시 생각이 들지 않나요? 불연속이라고 한다면 연속이 아니니까 뭔가 끊겨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아닌가? 국어를 했다면 그런 느낌이 들걸요? 예.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얘는 연속인가요? 불연속인가요? 끊어져 있는 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얘는 연속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생긴 함수요. 끊어진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기에서 끊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불연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불연속 함수에서 함수값과 극한값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첫 단원에서의 배울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얘를 왜 배우냐 그러면 극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왜 배우냐? 단순합니다. 두 번째 단원인 미분을 하기 위해서요. 미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요. 한 점에서 순간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라는 거거든. 순간적인 변화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로 나타내고요. 그래서 미분이라고 하는 걸 배우시게 된다면요. 접선의 기울기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특히 중2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배우는 게 굉장히 큰 무기가 하나 될 겁니다. 중3도 마찬가지네요. 고1 때 2차 함수 부분 있죠? 2차 함수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접선이 얼마냐? 공수2에서 배우겠구나. 접선의 방정식을 하면서. 그러면 미분을 이용해서요. 진짜 막 3분, 4분 걸릴 그 문제가 10초 안에 풀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무기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뒤에 좀 더 발산이라고 하는 개념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두 번째 개념입니다. 뭐냐면 이제 발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건데요. 발산이라고 하는 거는 수렴에 대한 반대 개념이에요. 자, 수렴은 하나의 값으로 모여든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의 값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발산이라고 하는 거는 빛을 발산하는 거, 이러면 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값이 퍼지는 거예요. 자, 근데 어디로 퍼지냐? 저쪽 끝이랑 저쪽 끝으로 가는 거예요. 자,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잠깐만, 여기다 적고 발산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이 기호 보셨죠? 본 적 없나요? 없어요? 진짜 없어? 본 적 없어? 무한대, 인피니티, 무한대야. 무한대라고 하는 애가 발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산한다라는 값은요, 어떤 값으로 극한값이 취해져요. 근데 그 값이 계속해서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그거를 발산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줄게요. 이 단어는 그냥 개념보다는 예시를 보는 게 더 빨라서 예시로 들어보게 되면은 fx는 x제곱분의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라고 하는 이 값은 얼마냐라는 거를 조사 한번 해봅시다. 자, x라고 하는 애가 지금 분모에 들어갔어요. 1 대입하면 1이죠. 자, 우리는 0으로 이제 향할 겁니다. 0.1을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은 100분의 1분의 1이 되면서 100이 되죠. 0.1 넣었더니 100이 나왔네. 0.01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많이 나오겠죠. 0.001, 0.00001 점점 0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0.00000000001 그러면 그 값은 과연 얼마일까? 미친 듯이 크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얘를 무한대 기호를 이용해서 0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한없이 커지는 경향을 가집니다. 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발산이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발산한다. 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무한으로 가는 거는 그냥 이렇게 무한대 기호만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gx라고 하는 애를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부호가 달려있잖아요. 마이너스의 무한대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무한이 나오겠지.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라고 하는 이 극한값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라는 걸로 적어주는 겁니다. 이게 발산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어렵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단원이 아니고 이 과목이요. 미적분 1이라고 하는 이 과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는 그래프예요. 함수를 배운다고 했잖아요. 함수는 그래프랑 항상 연계가 돼야 돼요. 즉, 여기 있는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공수 2 때 배웠던 거거든요. 유리함수 기억나시나요? 참고 유리함수 y는 x분의 1 너무 간단하니까 x-1분의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유리함수 적을 그릴 때 가장 첫 번째로 했어야 되는 게 뭐죠? 누구한테 물어보지? 꼬꼬야. 유리함수를 그릴 때 가장 첫 번째로 했어야 되는 게 뭐였니? 뉴? 점근선.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을 먼저 찾아야 돼요. 즉 분모가 0인 애가 점근선이라고 했었죠? 그죠? x는 1이라고 하는 애가 점근선이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값 자체가 항상 0보다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0이라고 하는 것도 점근선으로 가졌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나오는 점근선을 가졌고요. 분자가 양수네. 그러면은 1, 3, 4분면으로 그리는 거였죠. 자, 여기 있는 x제곱에 대한 그래프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를 각각을 제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x-1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요. 1이라고 하는 거를 점근선을 똑같이 가지는데 우변 쪽에는 제곱했으니까 어차피 양수, 왼쪽에는 마이너스를 제곱했으니까 양수 그래프가 나오면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1근방에서 x는 1이라고 하는 이 근방에서 극한값을 한번 조사를 해볼 건데요. 먼저 1 좌극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1 왼쪽에서 점점 1로 다가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무한대가 되겠네. 자, 우극한입니다. 점점 커지네. 무한대죠? 그래서 얘는 발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수렴이 아니에요. 알겠죠? 극한값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발산하는 거예요.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는 서로 같다 다르다 이걸 판단이 안 되는 숫자예요. 가장 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각자 개인마다 속으로 가장 크다라고 해서 느껴지는 그 숫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근데 나도 똑같은 무한대를 생각할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한 무한대는 너네가 생각한 것보다 1이 더 큰 숫자예요. 다르죠? 같은 무한대로 표기가 될 만한 건데 1을 더하더라도 어차피 무한대예요. 근데 둘은 같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라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무한대 발산한다 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젠 13페이지에 있는 건데 13페이지에 있는 거는 뭐냐? 자, 이젠 x라고 하는 값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x라고 하는 값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 극한 값은 어디에서 가지냐라는 거를 볼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예시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얘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로 가지고 올게요. 자, 그래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그 지점이 y축에 붙어있는 얘네들이 아니고 x라고 하는 애가 한없이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하면 이 fx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경향성은 어떻게 바뀔 거냐, 어디를 향해서 갈 거냐가 궁금한 거예요. 자, 먼저 숫자들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1부터 넣어봅시다. 1분의 1이니까 1이죠. 다음 100을 넣어볼까요? 100분의 1이죠. 만을 넣어볼까요? 만분의 1입니다. 그 다음 1조를 넣어볼까요? 1조분의 1이거든요. 점점점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0이죠. 얘를 소수로 바꾼다면 0.1, 0.01, 0.000001 계속해서 분모 x가 커지면서 0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즉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x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0으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한 값이 나왔잖아요. 0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한다면 얘는 얼마의 값을 가지니?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면 얘는 어떤 값을 가질까? 어떤 값을 가지는 경향성을 띨까? 대답 해주시겠어요? 대답 안 하시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x 자리에다가 하나씩 또 그럼 대입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0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0.1이에요. 1000 대입해볼까요? 마이너스 0.001이고요. 1억 대입하면 0.0000001이고요. 1조 대입하면 더 작은 0.00001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0이요. 그래서 얘도 0입니다. 이거를 그래프상에서 알 수가 있다고요. 자, x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놨잖아요. x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 이 x는, 이 함수값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걸까요? 점근선이에요. 점근선이라고 하는 애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거지만 그 선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게 점근선의 개념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 왼쪽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도 점점점 점근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 상에서 점근선은 y는 0이라고 하는 애니까 둘 다 0이라고 하는 걸로 수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 상에서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얘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x제곱 그래프, x세제곱 그래프 뭐 이런 애들 같은 거 x가 무한대로 된다면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하는 값이죠. x제곱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x에다가 무한대를 넣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숫자를 넣으면 제곱이니까 더 큰 숫자겠죠. 무한대죠. 그래서 발산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조사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들이요. 다 그래프 그려보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검사를 할 겁니다. 유리함수 관한 문제니까요. 꼭 한번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거를 지금 대표 예제 1번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이야.
자, 대표제 1번 보시게 되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 극한값을 조사하세요 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죠. 함수식이 리미트에 x라고 하는 애가 지금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을 때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고 주어져 있는 애입니다. 자,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값은 마이너스 1에서 이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정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이유는 분모가 0이라서요. 자,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함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이 가능했나요? 인수분해입니다. 이해되세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은 얘는 정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랑 인수분해가 돼요. x 플러스 2가 된다고.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향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은 아니거든. 근데 마이너스 1로 굉장히 가까워졌을 때 어떤 값을 가지냐?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1이다 라고 계산이 된다고요.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요? 좀 복잡하게 생겼죠? 그죠? 자, 근데 얘를 약분시키면 x 플러스 2라고 하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잖아요.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인데 x는 1에서만 정의가 안 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극한값, 좌극한일 때, 우극한일 때 둘 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x-3의 제곱 그래프입니다. 리미트. 리미트에 x가 3으로 갈 때 마이너스에 x-3제곱 분의 1이야. 자, 얘에 대해서 어떤 값을 가지냐? 그래프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 분수 제곱분의 1이지. 자, x제곱분의 1 아까 봤었잖아. x제곱분의 1이면 이렇게 생겼잖아. 맞아?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얘가 x축에 대해서 대칭되면서 이런 그래프 모양을 가지겠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점근선이 존재했잖아요. 분모가 0이 되게끔 하는 x는 3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가 3으로 갈 때 극한값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그래서 얘는 발산한다. 다음 1-3번.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만은 단순하게 그냥 식으로만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가요. 3 빼기 x분의 1입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3 빼기 x분의 1이에요. 자, x 자리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하라는 겁니다. 자, 무한대분의 1은 얼마? 바로 아직은 안 나오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제드래곤 형님, 아저씨, 님, 이재용 씨가 가진 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분자에 있는 이런 숫자는 여러분들이 용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재용이 형이 가진 돈 분의 내가 가진 용돈이에요. 어떤 비율을 가질까? 0이지 뭐. 너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재용 님이 가지고 계신 돈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없지 뭐. 그래서 얘가 무한대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0인 겁니다. 그냥 얘가 0이 돼서 3이라고 하는 수렴값을 가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극한을 보시게 되면은 제드래곤 형님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다음 1-4번. 자, 1-4번 보게 되면은 리미트 x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우리가 궁금한 함수는 루트 1-3x예요. 자,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해 볼까? 그러면은 어떤 값이 나올지 생각해 보자. 자, 여기 앞에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하게 되면은 결국 1 플러스 3 곱하기 무한대인데 무한대에다가 3 곱해봤자 무한대야. 그래서 여기 있는 1 플러스 무한대, 즉 부한대라고 하는 값을 가져요. 무한대에다가 루트 씌워봤자 무한대예요. 그래서 무한대라고 하는 발산한다 라고 하는 값을 가지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래프는 직접 다 그려보세요. 17페이지도 다 그려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우극한 좌극한 나오죠? 얘는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은 넘어갈 거고요. 대표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대표적으로 문제가 나와요. 자, 이렇게 생긴 문제가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에 딱 들어가는, 아니 2학년 10월달 모의고사 10월달 거 걔를 보게 되면은 항상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즉 2점짜리 중에서 하나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극한값을 읽어내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거고요. 근데 수능 때는 얘를 넣어놓지는 않습니다. 1, 2, 3번은 단순하게 계산 문제로 내고요. 얘는 당연히 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대표 예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생긴 모양이 지금 거지 같은 함수죠? 이제 이런 거지 같은 함수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은 천사다라는 생각이 또 드실 거예요, 나중에는. 그리고 뒤에 미분 단원 들어가시면은 이제 다항함수라고 하는 애가 굉장히 싫어질 거예요. 정말 끔찍하게 싫을 겁니다. 3차 함수랑 4차 함수가요. 자, fx라고 하는 애가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있는 것부터 하나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 fx라고 나왔어. 한번 해석해 볼까? 리미트 x가 1 플러스다 라고 하는 거는 제 잔다.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간다 라는 거는 무슨 말인가요? 리미트 x가 1 플러스 1에 대한 우극한인 거야. 1에 대한 우극한이야. 자, 1에 대해서 조금 더 큰 값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1보다 조금 더 큰 값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수정값을 가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 겁니다.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가요. 자, 1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1 좌극한입니다. 왼쪽에서 오는 거예요. 1보다 왼쪽에 있는 함수는 여기에 있네. 1로 다가가면서 어디로 향하고 있냐? 2로 향하고 있네. 그래서 좌극한은 2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리미트 x가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2 플러스. 자, 마이너스 2의 오른쪽에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0으로 향하고 있네요. 수렴값 0이고요. 다음 리미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자, 즉 마이너스 2 좌극한입니다. 마이너스 2 왼쪽에서 다가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0으로 향하고 있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향하고 있을 때 fx입니다. 자, 얘는 좌극한, 우극한을 뜻하는 게 아니죠. 단순하게 그냥 극한값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지금 속으로 생각해야 돼. 첫 번째,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해야 돼. 두 번째,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둘 다 같아야 돼. 자,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좌극한, 우극한 둘 다 존재하고요. 그 값이 똑같으니까 0이라고 하는 값이 극한값입니다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1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극한값을 과연 가지겠느냐? 아닙니다. 왜?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 좌극한은 2예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두 개가 다르니까요. 알겠죠? 자, 그게 좌극한, 우극한까지의 개념입니다. 아마 여기서 2-2번 문제를 좀 잘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 23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극한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숙제를 하기보다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얘를 계속해서 배울까? 얘에 대한 목적성이 뭘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힌트 줬었죠? 얘를 배우는 이유는 미분 때문이다. 그럼 미분이 뭐냐? 순간적인 변화를 말하기 위함이다. 순간적인 변화는 결국 접선의 기울기로 나타날 거다. 그게 미분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힌트가 될 거고요. 많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래프 열심히 그리시고요.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